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락이라는 개념을 소개했고요. 그 락이라는 연산을 원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하드웨어 CPU의 명령으로서 해결하는 테스트 앤 셋 명령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세마포라는 것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동기화 방법들은 임계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동기화 문제들은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의 임계구역 문제라기보다는 각각의 응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요구 조건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임계 영역의 상호 배제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나 또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는 각각의 응용에 필요한 동기화 방법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API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동기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예를 몇 개 소개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동기화 기법, 락 기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하는 세 가지 동기화 문제는 다양한 운영체제 이론 서적들에서 동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의 시간들을 일치하는 동기화 방법을 통해서 그 실행 흐름을 제어해야만 이 문제가 안전하게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누군가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세마포와 비슷하지만 세마포가 아닌 동기화 방법을 소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동기화 방법을 이 문제를 코딩하는 데 적용을 했을 때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인 프로그램 동작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동기화 방법이 안전한 락킹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활용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 버퍼 문제라는 것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인 버퍼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큰 데이터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통신하는 한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생산자, 소비자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요한 버퍼 문제는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예는 우리가 동기화의 필요성 또 동기화의 어떤 그 동작 원리를 얘기하는 맨 첫 번째 시간에 소개했던 그 바로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생산자가 생산한 많은 데이터를 버퍼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이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는 그걸 읽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카운터라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버퍼가 다 찼는지 버퍼가 다 비어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서 기다리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바로 카운터를 변경시키는 이 작업이 원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우연히 일치하게 두 그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리게 되면은 일관성이 깨지는 이 카운터 변수 일관성이 깨져서 버퍼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카운터 변수를 갱신하는 것을 임계 영역으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이 동기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마포라는 이제 그 락 동기화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공유 메모리인 버퍼를 접근하기 위한 공유 메모리 버퍼를 접근하는 것을 임계 영역이라고 두고 그것을 접근하기 위한 뮤텍스 락을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원래 프로그램에서는 카운터라는 이 변수를 썼었지만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전에 배웠던 세마포라는 그 세마포 변수는 단순히 락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변수 값을 인티더처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함으로써 여러 개의
그 동기와 대상을 하나의 세마포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카운터 변수 대신에 그냥 동기화 변수인 풀과 empty 세마포 변수를 가지고서 이 버퍼가 다 찼는지 안 찼는지를 체크하고 기다리는 작업을 원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래쪽에 파란색 그립 박스에 보여지는 소스 코드와 같이 여기 버퍼를 적분하는 이 코드를 임계 영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임계 영역을 그 버퍼를 접근하기 위한 뮤텍스 세마포와 버퍼가 다 찼는지 또는 버퍼가 다 비어 있는지를 가리키는 empty full 세마포를 이용해서 보호하게 된다면 버퍼를 접근하는 코드는 둘 중에 항상 하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상호 배제를 시킬 수가 있고 또 버퍼가 다 찼을 때 더 이상 이 생산자 쪽에서 데이터 넣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버퍼가 다 비었을 때 소비자 쪽에서 비어있는 가베이지 데이터를 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논리적으로 설계한 이 코드는 각각이 시차에 어긋남이 없이 잘 동작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 경쟁 조건이 발생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코드였는데 이런 식으로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두 프로세스는 안전하게 버퍼를 이용한 생산자 소비자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그 프로세스 간 통신에서 만약에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와 비슷한 형태의 동기화 메커니즘을 코딩을 해서 구현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했는데요. 자, 이런 고전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는 이 문제를 세마포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면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동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세마포라는 동기화 기법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안전한 동기화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어디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리더 라이터 문제라는 것을 소개할 텐데요. 자, 이거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는 그 공유 변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유 변수에 대해 락을 걸어서 동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들이 그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패턴을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는 그 변수를 read만 하고 어떤 프로세스는 write만 하는 이러한 어떤 조금 다른 동작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모든 프로세스가 그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read를 할 때나 write를 할 때나 항상 락을 걸어줘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동기화라는 것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그 공유 변수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유용한 수단인 반면에 그 락 메커니즘을 넣어두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은 느려져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모두 다 write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그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락을 해줘야만 그 공유 변수에 대한 업데이트, write 동작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모두 다 read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read만 하는 거는 비록 두 프로세스가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콘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겹치는 한이 있더라도 read는 그 데이터 값을 변경시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락을 걸어서 동기화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데이터의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ead만 수행하는 프로세스들끼리 공유한다면 아예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write만 수행하는 프로세스들끼리라면 무조건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read만 하는 것, write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기화를 락을 걸어가지고 프로그램 실행 효율을 그러니까 공유 데이터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보장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 효율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read 하는 것들끼리는 락을 걸어서 동기화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write가 끼게 되면
이게 write와 write이든지 혹은 write와 read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 공유 변수 접근을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보냐면은 다른 read가 이전에 실행되고 있는 read 연산에 의해서 지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락을 건다라고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은 write는 앞에 read가 있으면은 기다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또 write가 만약에 수행되고 있으면 어떤 read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read가 수행되고 있을 때는 뒤에서 실행됐던 read가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read가 수행되고 있는 동안 다른 read가 계속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read하고 write가 경쟁을 해가지고서 read 하는 놈이 락을 딱 획득을 했다라면, 원래는 read가 끝난 다음에 그 write가 write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락을 획득하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기화가 됐었을 텐데, read 하고 있는 동안 다른 read는 그냥 락과 상관없이 계속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그 락 획득에서 밀렸던 write 하려고 하는 놈이 뒤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read 연산이 들어온다라면은 이 write를 하려고 했던 프로세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무지 길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면 write는 좀 read보다 우선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도록 만약에 그 동기화 메커니즘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해결 방향이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write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write는 다른 write만 기다릴 뿐이지 read를 기다리지는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행되는 read만 기다리면 되고 새로운 read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write가 리더들에 의해서 계속 추가되는 리더들에 의해서 기다려지지 않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write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동기와 방법을 구현해 놓고 보면은 또 우연히 write 하는 놈만 연속해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리드가 아니라 두 번째 새로 들어오는 리드는 계속 추가되는 라이터가 다른 라이트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들어오는 리드는 먼저 들어왔지만, 또 그리고 만약에 그냥 공평하게 락을 경쟁시켰으면은 락에서 우연히 락 획득에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정책 때문에, 라이트를 우선하는 정책 때문에 리드의 실행이 또 길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원래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데 그 접근하는 패턴이 리딩 하는 것과 라이팅 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접근에 대해서 락을 걸지 않아도 되는, 즉 리드들끼리는 락을 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점을 통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을 전체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의 실행 성능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락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특수한 경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write 프로세스 혹은 read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더 라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공유 변수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고려를 해가지고 락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효율이 좋아지는 이러한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락을 거는 이것이 바로 리더 라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보이는 이 코드 얘가 세마포라는 동기화 기법, 락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리더 라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보였던 이 접근 방법 중에 첫 번째 접근 방법을 우선시하여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rite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코멘트로 보여진 이 writing, reading 이 부분이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임계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write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게 임계 구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write에 해당하는 WRT라는 세마포 변수를 락 변수로 이용해서 웨이트를 하고 시그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세스가 이 락을 걸은 게 있나 체크를 해서 기다리다가 락이
걸린 게 없으면 내가 들어가고 락을 걸고 들어가고 끝난 다음에 락을 풀어주는 시그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임계 영역이 이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임계 영역이긴 하지만 리드만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리드들끼리는 락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라이트가 락을 한 게 있다면 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조건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게 세마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read count라는 공유 변수와 그 read count를 보호하는 뮤텍스라는 세마포 변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뮤텍스 변수는 read count라는 공유 변수를 보호하는, 그래서 read count를 하나 증가시키고 감소하는 이 사이를 보호하는 용도로만 뮤텍스는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처음에 이 프로세스를 이제 리더 프로세스 실행이 되면은 리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기는 리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리드하는 프로세스의 어떤 카운트가 하나 더 개수가 하나 증가되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이 1인지를 체크합니다. 이 값이 1이라는 뜻은 맨 처음 리드하는 프로세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리드하는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쪽 이제 실제 우리가 임계 영역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라이트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라이트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면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라면 이 웨이트가 리턴하면서 라이트 락을 걸어두게 되는 것이죠. 이름은 라이트 락이지만 내가 리드하고 있는 동안 이 라이트가 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맨 첫 번째 리드할 경우에는 이 라이트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 부분을 임계 영역 부분을 코드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내 리드는 끝나기 때문에 리드 카운트 값을 하나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이후에 리드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드가 여기를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도 다른 프로세스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똑같이 리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리드 카운트가 1이 아니라 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트 없이 바로 이 리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미 리드하는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리드 프로세스도 이 임계 영역을 새로 들어오는 임계 영역을 락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드들끼리는 서로 중첩해서 임계 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라이트인 경우에는 처음 리드로 들어갈 때 이 라이트 락을 통해서 웨이트 해서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트는 이 임계 영역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리드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리드 프로세스들은 이 카운트만 증가시키고 락 체크는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 리드 카운트가 0이 돼가지고 자기 하나가 끝나면은 리드 카운트를 감소시키는데 리드 카운트가 0이 됐을 때, 즉 리드하는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에만 라이트 세마포를 시그널을 통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그널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트하는 프로세스는 리드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들어온다면 리드하는 프로세스 모두 다 끝나기 때까지 이 라이트하는 프로세스는 아무리 일찍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음 웨이트라는 라이트 프로세스가 길게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임계 영역, 이 임계 영역을 항상 임계 영역에 들어갈 때마다 무조건 락을 거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인 경우에만 무조건 락을 걸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리드인 경우에는 라이트에 대해서만 서로 락을 걸 뿐 리드들끼리는 락을 걸지 않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게 되면 리드하는 프로세스들이 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고 실행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적인 문제 중에 리드 라이터 문제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렇게 라이트와 리드에 대해서 좀 차별화하여 그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마포 동기화 기법에 있느냐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세마포는 좀 복잡한 코딩이지만 이렇게 코딩함으로써 리드 프로세스들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리눅스라든가 또 대부분의 OS에서는 아예
우리한테 프로그램한테 주어지는 API 이름으로서 reader, writer, lock이라는 이름의 API 함수를 줍니다. 그 경우에는 마치 read 함수인 경우에도 여기서 reader, writer, lock, wait, reader, writer, lock, signal 여기도 똑같이 그냥 한 줄로 reader, writer, lock, wait, reader, writer, lock, signal 이렇게 그냥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reader, writer, lock에다가 단순히 lock 변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write 한다, read 한다 이걸 마크를 해두면은 내 프로그램은 그렇게 딱 한 줄로만 여기는 복잡하게 이렇게 코딩했지만 딱 한 줄로만 코딩을 해놨을지라도 reader, writer, lock, wait 안에서 이게 read인 경우, writing 경우를 스스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해가지고 read인 것끼리는 계속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writing 것에 대해서만 락이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API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즉 동기화, 락의 근본적인 것은 락을 자유자재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락을 거는 세마포와 같은 기법이지만 이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해서 프로그래머들은 그 락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동기화 문제는 이름하여 식사하는 철학자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림이 이렇게 됐고 제목도 이렇게 돼서 프로그래밍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이런 식사하는 철학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탁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5개, 예를 들어 이제 5명이 있다라는 가정하면 5개의 의자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앞에는 접시가 있고 가운데는 음식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자기 각 독립적으로 말 철학자들이니까 생각을 막 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막 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끼니 때가 되면 가운데 있는 밥을 음식을 공유해서 각자의 접시에 덜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라는 것은 생각을 쭉 하다가 배고픈 시기가 되면은 밥을 먹고 또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왼쪽 설명에서도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철학자라는 것이 곧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음식이라는 것이 공유 자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자기가 할 일을 쭉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이 공유 자원을 접근해서 공유 자원을 업데이트한다든가 읽어온다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어떤 큰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상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기존의 다른 문제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은 원래는 보통 이런 문제라면 이 공유 자원을 접근하기 위해서 5개의 프로세스가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락을 이용해가지고 한 놈이 락을 걸어두면 다른 4개가 이 공유 자원을 접근하지 못하고 얘가 쓰고 나오고 나면은 다 4개가 또 경쟁을 해서 이 락을 획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기화를 이루게 될 텐데, 자, 이 동기화 문제는 공유 자원을 접근하는데 서로 상호 배제로 락을 해야 되는 그 조건은 5개의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즉 왼쪽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프로세스를 하고만 락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왼쪽 오른쪽에 있는 프로세스라고 경쟁을 해서 락을 획득하게 되면은 이 공유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특이한 공유 자원 접근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락을 하면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을 뺐는데요. 그 락이라는 것을 바로 이 젓가락 도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에는 이 음식과 테이블에 자기 접시는 있지만 그 접시에 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젓가락은 양옆에 하나씩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이 각각 2개 이렇게 10개가 있다라면 뭐 동기화 자체가 아예 필요 없겠지만 젓가락이 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딱 5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젓가락을 다 획득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느냐? 그냥 다시 철학자들이라고 추상화된 사람의 모양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뭐
이 5명의 사람이 배고파지는 시점이 완전히 다 다르다면,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동기화 문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이 배고프면 2개 젓가락 얻어서 밥을 먹고, 놓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또 이 사람이 배고프면 이렇게 2개 얻고, 또 한참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연히 충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밥을 먹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젓가락과 이 젓가락을 획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젓가락과 이 젓가락을 획득해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젓가락과 이 젓가락은 쉽게 각각이 얻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락의 경쟁을 통해서 원자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걸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사용자는 이것을 기다리게 되는, 기다렸다가 다 놓고 나면은 먹게 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세마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철학자가 5명 있다면 0번부터 4번까지 있을 것이고, i번째 철학자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됐다는 것이죠. 바로 밥을 먹는 부분이 공유 자원을 접근하는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부분은 임계 영역과 관계없는 리메인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계 영역에 대한 정의가 되면은 바로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를 락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락과 다르게 하나의 공통된 락만 가지고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 옆에 있는 두 철학자와만 경쟁하는 이 락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획득하고 이것도 획득해야만 이 철학자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딩을 이렇게 해둡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젓가락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젓가락 i를 그 프로세스의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하고, i 플러스 1을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젓가락에 대해서 세마포 웨이트를 통해서 락을 획득하고, 또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에 대해서 세마포 웨이트를 통해서 락을 획득합니다. 이 경우에는 5개가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또 관찰 포인트가 이 5명이 일렬로 이렇게 한 줄로 5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형으로 서 있다라는 게, 원형으로 배치해 있다는 게 또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은 이런 식으로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그 젓가락 번호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획득해야지만이 이 임계 영역 밥 먹는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면 각각 아까 획득했던 락을 해지하면 됩니다. 자, 모든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자, 언뜻 보면 바로 이 공유 데이터를 젓가락이라는 락을 이용해 가지고서 양 옆에 있는 프로세스와 경쟁, 충돌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임계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2개의 공유 변수를 락을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순서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이게 데드락이 될 수 있다라는 동기화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연히 5명의 철학자가 거의 동시에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락을 획득한다라고 해보면은, 먼저 이 철학자는 왼쪽에 있는 젓가락과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에서 먼저 왼쪽에 있는 젓가락에 락을 걸고, 이걸 성공하면은 오른쪽에 것을 락을 걸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오른쪽에 락을 걸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젓가락에 락을 걸었을 때는 이쪽 철학자하고의 락 경쟁에서 이쪽 철학자가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철학자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인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에 대해서 락을 걸려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프로그램의 흐름상 동시에 이 2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됐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철학자는 먼저 이걸 또 락을 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에 대해 가지고 이 철학자가 이 젓가락에 대한 락을 거는 것을 만약에 또 성공했다 라고 치게 되면 이 철학자는 이 락을 획득하지 못하고 웨이트하게 될 겁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철학자는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젓가락에 대해서 락을 걸려고 시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철학자가 또 동시에 비슷한 시점에 락을 걸어서 먼저 왼쪽에 걸고 오른쪽에 걸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을 이게 먼저 또 획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대해서 또 웨이트를 합니다. 여기 웨이트 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은 이 젓가락에 대해서는 이 젓가락을 왼쪽에 있는 걸 이 철학자가 먼저 락을 걸고 그러면 이쪽은 또 웨이트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오른쪽 이 철학자의 오른쪽에 대해 가지고서 아까 맨 처음에 이 두 철학자 사이에서 이 젓가락에 대해서 이 철학자가 이것의 획득을 성공은 했긴 했지만 이 철학자는 이전에 이미 이 경쟁에서 이쪽 경쟁에서 이 젓가락을 미리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라면, 왜냐하면 이걸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경쟁할 테니까요.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미 이렇게 확보된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이걸 확보하려고 이 철학자는 보니까 이미 이게 점유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웨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5명의 철학자가 각자 자기의 왼쪽에 있는 젓가락에 대해서 락은 획득했지만 순환적으로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철학자는 그 자기 오른편에 있는 철학자가 밥을 먹고 놔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간에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데드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언뜻 보면 이렇게 문제 정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젓가락 락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락을 그냥 순서대로 2개를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 그럼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데드락 단원을 배울 때 데드락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텐데요. 그 대부분의 기본 원리는 프로세스에게 락 이상의 조금 더 큰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뭔가 네가 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이런 것을 줌으로써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5개의 자원이 있는 5개의 젓가락이 있지만 이 테이블에는 4명까지만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어느 하나는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적으로 쭉 연결되다 할지라도 한쪽 끝에 가가지고는 이 프로세스는 이 남아있는 이것을 언제나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가지고 다 궁극적으로 풀릴 수 있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시스템에 프로세스 하나를 실행 못하게 하는 제약을 준 것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젓가락 2개를 모두 다 획득한 경우에만 락을 걸도록. 그래서 락을 하나 걸고 하나 거는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거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다 살펴보고 2개 다 락을 걸 수 있을 때만 거는 거고 하나 걸어놓고 다른 하나를 기다리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딩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웨이트가 발생하면 이 락은 곧바로 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가 락을 하나 걸고 이쪽에 락을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세스와 경쟁에서 만약 지게 되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놈도 아마 이걸 놓아주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순환이 돼가지고 한쪽씩만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게 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놈은 2개 다 얻을 수 있어가지고 락을 공유자로 접근하고 또 2개 다 풀어주니까 그 다음 놈이 자원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이 코드를 보면은 모두 다 i하고 i 플러스 1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락을 걸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거는 모두 다 똑같은 순서대로 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약간 바꿔가지고서 각 철학자의 위치에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락을 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홀수 번째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림에서 여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홀수 번째 철학자는 왼쪽을 먼저 걸고 오른쪽을 두 번째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짝수 번째 철학자는
이번에는 왼쪽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걸고 왼쪽을 나중에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홀수 번째니까 이걸 먼저 걸고 이걸 나중에, 이거 짝수 번째니까 이걸 먼저 걸고 이걸 나중에. 자, 오른쪽, 제가 빨리 틀리겠네요. 짝수니까 오른쪽을 먼저 하고 왼쪽을 나중에. 이 다섯 번째는 홀수니까 왼쪽을 먼저 걸고 오른쪽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 프로그램의 여기 프로그램의 순서를 좀 바꿔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우에 이 두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쪽 먼저 거니까 얘 이 둘 같은 경우 얘 먼저 이걸 획득할 수 있고 얘도 이걸 나중에 하니까 얘가 먼저 이걸 획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걸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것을 만약에 이쪽 프로세스가 가져간다면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죠. 언젠가 다 쓰고 내려놓을 테니까. 근데 데드락이 발생하는 그 포인트는 이 경쟁에서 이 프로세스가 져가지고서 이쪽 프로세스가 이 락을 가져갔을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이걸 먼저 걸고 이쪽에 두 번째 거는데 락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이놈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갔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 보시면은 자, 이 상황만 이렇게 보더라도 만약에 이 1번 프로세스가 1번 철학자가 두 젓가락을 가지게 된다라면 먼저 획득하고 이것도 획득하게 된다라면 이거 자기가 밥을 먹는 걸 다 끝내고 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 자원이 남아서 언젠가 이쪽 양쪽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에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처음에 얘처럼 계속 순차적으로 오른쪽을 못 가져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걸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락을 획득하는 순서가 이제는 비대칭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1번 프로세스가 2번 프로세스에게 이 락을 뺏겼다는 뜻은 이 2번 프로세스는 이미 이 락을 획득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프로세스가 이걸 두 개 다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프로세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 두 개 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놓으면 이것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락을 하지만 이 락을 거는 순서를 비대칭적으로 함으로 해가지고서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그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의 세 번째로 제공되는 이 식사하는 철학자들 문제는 좀 복잡하게 자원을 이용하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 시스템에서 락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복잡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모델링, 추상화한 것으로서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이 세마포 락을 걸면은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데드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